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양시장 1%대 강한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후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에 최현덕 매니저님이랑 바로 이 자리에서 네. 저점이다, 저점 테스트 중이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네. 도대체 이놈의 시장 얼마나 매일같이 테스트할까 막 혼자 궁시렁궁시렁 됐는데 네. 저점 신호 맞았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지만 네. 자, 어제 딱 저점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BDI 지수를 이제 지표로 좀 확인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양시장이 아주 강하게 올라주고 있어서 금요일 장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저점 신호가 맞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또 알아야겠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오늘 보시면 제조업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올라가려면 지수로 이끌고 올라갔던 것들은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업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뭐 자동차 부품주, 스마트폰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동안 소외지였던 바이오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이 어쨌든 이 BDI 지수가 이제 그 어떤 이플레 고점 신호를 줬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 붕괴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 공급망 붕괴 정점을 지난다는 이야기는 BDI 지수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그 상품의 가격이 그냥 그 빠지면서 이 최악은 끝났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 봤을 때 이 제조업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또 여기서 좀 의아할 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지금 6개국의 통화를 이제 평균치를 낸 거고 원 달러는 그냥 이제 원화하고 달러의 관계인 것인데 이거를 따라가는 게 원래 그 좀 평이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금리 인상 어떤 우려감 때문에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달러가 어제부터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평균적인 6개 통화국의 달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의 매력이 있다 보니까는 원 달러는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 차별적으로 한국 시장의 어떤 매기가 더 잘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오늘 제조업이 급등하는 이유도 지금 이제 제가 공급망 붕괴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거거든요. 공급망 붕괴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았던 한국 제조업이 가장 많다 보니까 피해를 받는데 그게 정점을 지나고 나니까는 제조업이 가장 먼저 빠르게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빠졌다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쪽으로 매수에 동참한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꼭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공급망 붕괴 정점은 한국 시장의 최대 호재다. 자, 공급망 붕괴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고 우리는 계속 빠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정점 신호 나왔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최대 호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올라가고 있고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잘 올라가는 종목입니다만은 뭐 반도체라든가 석유화학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매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매수 관점 봤을 때 지금부터 시장 저점이 맞다면은 올라갈 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노려보면서 오늘도 관련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면서 전일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 신호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네. 물론 뭐 갑자기 불적 반등이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이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 수익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덕의 덕분에 두 가지 종목, 새로운 종목 공개하기 앞서서 저희 리뷰해 볼 텐데요. 네.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YG 플러스가 오늘 뭐 15% 넘게 급등하다가 네. 요즘 시장이 그러잖아요. 빨리 안 팔면 또 좀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YG 플러스가 제가 어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네. 실제로 이제 NFT인데 내가 NFT인데 막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YG 엔터하고 하이브하고 협업을 해서 NFT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올랐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1,5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익이 좀 나왔는데 제가 목표가를 12,000원 말씀드렸었죠. 제가 볼 땐 12,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제 9,000원 아래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급등 나왔다가 지금 8,700원 됐는데 여기서 매수 관점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간단 요약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하이브하고 YG엔터하고 NFT 사업을 하는데
Y젠터가 원래는 여기 굿즈를 팔거든요. 제조하고 판매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브 것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이브와 YG가 NFT를 통해서 어떤 굿즈를 뭐 제조하고 판매하고 NFT화 시키는데 그 전방에 서 있는 게 바로 이제 YG 플러스인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의 아티스트 것까지 YG 플러스가 담당할 수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DOU와 비교해 본다면은 DOU가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인데 YG 같은 경우는 지금 5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봤을 때 너무나 저평가 구간이고요. 신고가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길진 않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 때문에 굉장히 좀 그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 드려보면서 여전히 목표가 12,000원까지 간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후성을 제가 바로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던 건데 자, 어저께 무료 방송에서도요. 2차 전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루저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후성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전고점을 넘어간 2차 전지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죠.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이번 주에 첨보도 급등했었고요. 지금 후성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2차 전지 쪽에서 실질적으로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요 전고점을 넘어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2차 전지 쪽에서 후성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급등이 안 나온 종목, 근데 급등이 나올 종목이 한 몇 개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오늘 장 끝나고 있을 때 무료 방송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보시면 덕산네오록스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사실 저는 이 57,000원대를 저점으로 봤었는데요. 시장 자체가 좀 빠지다 보니까는 한 번 더 빠졌다 올라온 겁니다. 다만 이 OLED의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점 잡고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목표가 65,000원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새로운 종목 2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후성도 그렇고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또 한 번 올라갔잖아요. 그쵸. 뭐 동아기업도 급등을 하고 엔캠도 상승하고 확실히 한 손에는 2차 전지 성장성으로 보여주는 이 종목들 그리고 한쪽에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NFT 관련주들. 네. 둘 다 놓칠 수 없어 보여요. 일단은 지금 제조업 쪽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이 제조업이 상당히 약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부터는 좀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같이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에 저희 오랜만에 또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불금엔 치맥 집에서 또 치킨과 맥주 함께 하시라고 네.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정답자 한해서 한 분 랜덤으로 또 치킨 교환권 전해드릴게요. 최현덕 매니저님의 응원의 글도 함께 덧붙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럼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는 탄소섬유. 네. 이쪽의 종목이 상당히 못 갔습니다. 네, 왜냐면 많이 이제 못 갔을 텐데요. 화학주기도 하고 네. 많이 빠졌죠. 근데 실적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공급망 붕괴됐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졌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이쪽 종목을 사시면 아마 뭐 편안하게 좀 수익날 수 있다라는 좀 말씀 좀 드려보겠는데 기사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탄소섬유가 어디 필요하냐면은 뭐 비행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기차 있죠. 비행체와 자동차 미래가 다 모였다. 지난주에 이 국제복합 소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복합 소재 전시회가 지금 JEC 코리아라고 하는데 지금 지난주 코엑스에서 개막을 했고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복합 소재 기업 박람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복합 소재가 우리나라가 그만큼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 다 참가를 해가지고 한 50개사가 참가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복합 소재에 대해서 좀 그 선을 보여준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탄소섬유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항공에 들어가고 항공 우주에 들어가고 자동차.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로 가면서 이 경량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죠. 경량화에 또 중요한 요소고요. 의료기 분야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미래 산업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첨단 소재를 좀 소개하고 개발하고 또 어떤 개발한 거를 이제 좀 그 홍보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량화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또 성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를 좀 어떤 토론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여 개 중소업체 제품까지 소개가 되면서 좀 화랑세를 좀 보였는데 실제로 탄소 소재 국내 수요가 2030년까지 3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만큼 이 탄소섬유라는 것이
어떤 그 미래 산업 우리가 수소차에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어떤 뭐 기술도 좋아지고 있고 수요도 많아지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쪽에 이제 그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좀 못 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급망 정체가 풀리게 되면서 피해를 봤던 업종이었는데 이쪽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본다. 실적도 가장 좋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하나를 아마 좀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쉬울 거예요. 뭐 대형도 아시는 분들은 네. 종목 하나를 또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만 봐도 그 종목의 글자가 살짝 숨겨져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간 종목인데 실적은 대박이다. 네. 예, 바로 효성첨단소재인데 일단은 효성그룹의 자체가 실적이 다 좋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빠질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원래 항상 올해 1분기, 2분기 때 이 네. 효성그룹주들이 실적 때문에 훨씬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이 갔고 근데 이제 조정도 많이 나왔는데 뭐 악재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공급망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좀 매출이 안 찍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 때문에 빠졌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 봤을 때 그런 시장 상황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는 거고 내용을 보시면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탄소 섬유라는 것은 이제 이 내열성이나 내충격성, 그다음에 내화학성을 갖춰가지고 철보다 10배가 강합니다. 근데 무게는 25% 이상 가볍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소 섬유를 쓰는 거고 뭐 풍력이라든가 뭐 우주항공, 그다음에 전기차 여기 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가장 유명해진 게 이제 수소차, 수소 탱크에 들어가게 되면서 탄소 섬유가 지금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효성첨단 소재가 공격적인 생산 능력으로 증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연도까지 보면은 4,000톤 생산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 6,500톤으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28년까지는 24,000톤으로. 그러니까 28년까지 지금 이 규모가 거의 6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서 지금 미래에 필요한 이 탄소 섬유를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이제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글로벌 시장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성장성인 것이고 지금 타이어 보강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점유율 50%로서 독보적 1등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매출이 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은 판가는 인상됐는데 원재료 가격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익 구간이 커진 거죠. 원재료는 낮아졌는데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 구간까지 커졌기 때문에 실적하면은 사실 이 종목 따라올 종목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과대락폭 실적주를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도 실적이 워낙에 좋고 업황이 좋다 보니까 쫙 올라갔었는데 지금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악재가 나왔던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급망 붕괴라는 전체적인 시장 악재 때문에 흘러내렸던 건데요. 그게 풀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빠른 속도로 일단은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76만 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1만 원으로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61만 원으로 제시를 해보겠고요. 네. 목표 주가는 76만 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첫 번째 치킨이 걸린 종목은 효성첨단 소재였어요.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셨는데요. 당첨자 공개해 보도록 하죠. 박재희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효성첨단 소재. 현덕 매니저님 진짜 코너 제목처럼 현덕 매니저님 덕분에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알통 사진, 알통 그림까지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항상 종목 말씀드리면서 네. 종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황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알통을 또 보고 알통 있으세요? 많죠. 네. 보여드리지 못할 뿐이지. 많을 것도 많습니다. 네, 저희 힘내서 그러면은 네. 두 번째 종목으로도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희님은 또 증시 오늘간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죠. 네. 미국이 접는다. 네. 미국이 그만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만한다는 그런 이제 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이제 접는다. 접는다. 폴더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접기 시작했다. 이게 뭐 좀 더 뭐 깔끔한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이 폴더블 폰이 그만큼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좀 하나 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접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미국에 진출한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그러니까 삼성의 스마트폰 중에서
폴더폰 비율이 작년에는 0.6%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12% 올라왔습니다. 지금 1년 만이죠. 그 0.6%에서 12% 올라왔으면은 20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폴더폰 미국 비중이 아니고 삼성이 지금 미국에 들어간 스마트폰 중에서 이 폴더블 비중이 12%까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지금 갤럭시만 계속 뭐 미국으로 진출해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폴더블 폰이 이만큼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체 판매량 중에서 그냥 폴더블 폰이 그 개파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폴더블 폰 판매가 새롭게 늘어나면서 미국 비중까지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미국 내 폴더블 폰 비중이 12% 됐다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8월 달에 출시된 갤럭시 폴드 3하고 플립 3가 흥행을 하게 되면서 미국 내 전체 비중이 원래는 그 삼성의 스마트폰 3분기 미국 시장 점유율이 35%가 됐거든요. 지난해가 30%였습니다. 그러니까 폴더블 폰 때문에 미국 내 비중이 30%에서 35%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갤럭시 Z 플립으로 인해서 점유율까지 늘어났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폴더블 폰을 만들기 위한 후발 주제의 추경전까지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후발 주제가 이제 지금 중국이 먼저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에 애플하고 그다음에 구글, MS에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다만 항상 전반적인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폴더블 폰을 쏟아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전문 조사 기관은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퍼스트 무버가 가는 길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또 빨리 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폴더블 폰 관련주 하나를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더블 폰 관련주 미국에 그만둔 사업을 접는다가 아니라 정말 접어서 접는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과연 폴더블 폰 관련주로 우리는 무엇을 공략해 볼까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 종목이 딱 하나밖에 없죠. 파인테크닉스. 네,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수익이 또 많이 났던 종목인데 맞아요. 지금은 제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는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좀 조정 나왔을 때 좀 매수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왜 폴더블 폰 하면 파인테크닉스냐면은 이 OLED 내장 힌지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파인테크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폰이 뭐 대박 났다, 폴더블 폰 판매가 늘어났다라고 한다면은 파인테크닉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2분기 중반부터 지금 이 힌지 그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의 폴더블 폰이 매출이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파인테크닉스의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지금 베트남 공장까지 정상화되고 있는 건데 원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베트남 공장이 멈췄었거든요. 그런 게 지금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급망이 또 붕괴됐던 건데 그 공급망까지 좀 풀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최대 생활가전의 생산 기지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급망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좀 매출도 좀 빨리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삼성이 지금 갤럭시 시리즈, 그러니까 시장은 갤럭시 시리즈 훨씬 커요. 근데 여기보다도 지금 폴더블 폰에 더 집중하고 있다. 지금 이번 연도만 지금 폴더블 폰 그 언팩 행사만 갤럭시 시리즈보다 훨씬 많이 열었죠. 그런 관점에서 갤럭시 시리즈 관련 부품주보다는 폴더블 폰 쪽으로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한번 좀 올랐다가 좀 조정이 충분히 한번 나온 상황인데 오늘 이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적으로 오른 거 어쨌든 좀 주가를 돌려놓은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폴더블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건데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전고점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크게 문제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 13,5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최저점인 9,9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좀 올라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걱정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목표 주가 13,500원 훨씬 열어놓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9,9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그래도 금요일장 정말 이번 주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반응이 나와줘서 너무나 다행이에요. 무료 방송은 또 언제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 4시 반에 있는데 제가 어제 판이 뒤집히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못 갔던 제조업이 올라가면서 지금 수익 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드릴 거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설명드릴 거니까 4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월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최현터로 검색하시면
4시 반부터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시 반에 왜 시장의 판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저희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여러분들도 많은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